토트넘과 레스터 시티 간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양팀 모두 승리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토트넘의 첫 골이 터지자 경기장은 열광적인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손흥민은 날카로운 움직임과 절묘한 플레이로 공간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팀 동료가 헤더로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비진은 마치 꿈속에서 경기를 하는 듯했고 공격진은 수많은 골 찬스를 놓쳤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레스터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리드를 놓쳤고 새롭게 프리미어리그에 복귀한 팀을 상대로 승점 3점을 얻지 못한 것이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분노는 곧바로 소셜미디어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들은 수비진뿐만 아니라 솔랑케를 비난했습니다. 솔랑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7번째로 비싼 이적료를 기록한 선수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1200억 원에 달하는 이적료에 비해 솔랑케가 더 많은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손흥민의 역할은 끊임없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없었다면 토트넘이 개막전에서 패배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 토트넘의 첫 경기에 나선 출전 명단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 시즌부터 확립된 견고한 팀 구성을 바탕으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며 자신의 선수들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출전 명단에서 유일한 새로운 변화는 신입 선수인 도미닉 솔랑케의 등장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왼쪽 윙어로, 솔랑케가 스트라이커로, 존슨이 오른쪽 윙어로 배치된 토트넘의 공격진은 강력한 파괴력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특히 아직 팀의 플레이 스타일에 익숙하지 않은 솔랑케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긴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팬들은 솔랑케의 존재가 팀의 공격 연결 고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팀에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 않은 신입 선수를 첫 경기부터 선발로 기용하는 것은 다소 위험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로는 제임스 매디슨이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았습니다. 매디슨의 아래에서는 벤탄쿠르와 사르가 중원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며 경기를 조율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은 이부 비수마가 출전 명단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내부 소식에 따르면 손흥민 주장에 의해 비수마가 풍선가스를 흡입한 사실이 적발되어 출전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은 다른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이와 같은 처벌을 내렸습니다. 언론에서는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왼쪽 윙어로 출전할 때 최상의 성과를 발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치에서 손흥민은 속도, 기술, 그리고 날카로운 슈팅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 상대 팀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토트넘의 유일한 골은 손흥민의 왼쪽 측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기 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 대한 강한 승리 욕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토트넘과 함께 모든 도전을 정복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며 레스터 시티와의 중요한 경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팀이 준비가 되어 있으며 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다가오는 경기는 또한 극도로 긴장감이 넘칠 것입니다. 레스터 시티는 언제나 변화를 일으킬 줄 아는 스타 제이미 바디를 스트라이커로 기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 토트넘 선수인 해리 윙크스가 레스터 유니폼을 입고 옛 팀과 맞붙게 됩니다. 경기 전 레스터는 바디가 체력 문제로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심리전을 펼쳐 상대 팀의 전술적 준비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비록 원정 경기였지만 토트넘은 승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경기를 장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우수한 클래스와 경험 덕분에 경기 초반부터 자신들의 플레이 스타일을 구현하며 홈팀의 공격을 위협했습니다. 경기 중 토트넘은 볼점유율이 최대 70%에 이르렀고 레스터는 수비에 몰두하며 자신들의 플레이를 전개하기 어려워했습니다. 토트넘의 주도권과 압도적인 플레이로 경기는 마치 레스터 시티 진영에서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전반전 8분경 손흥민과 도미닉 솔랑케는 마침내 토트넘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호흡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후방에서 공을 받아 왼발로 완벽한 크로스를 올렸고 솔랑케는 강력한 헤딩슛으로 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순간은 토트넘 팬들이 기대해왔던 바로 그 장면이었으며 두 공격 스타의 조합이 레스터 시티의 골문에 진정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레스터 시티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이미 바디의 속도와 노련함에 의지해 역습을 시도했지만 그들의 모든 시도는 반더와 로메로에 의해 차단되어 전반전 후반까지 의미 있는 공격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29분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교묘한 드리블을 선보이며 중앙에 제임스 매디슨과 연계 플레이를 했습니다. 매디슨은 즉시 페널티 지역으로 크로스를 올렸고 기다리고 있던 페드로 포로가 날카로운 헤딩슛으로 공을 땅에 튕기며 홈팀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 골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상대 수비수 2명을 끌어당겨 동료들이 공격할 공간을 열어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은 손흥민이 상대 수비를 흔들고
메디슨과 연결한 후 공을 골문 근처로 빠르게 전개해 동료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의 상대 수비수를 끌어당길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며 손흥민은 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선수입니다. 손흥민의 탁월함이 없었다면 토트넘의 풀백들이 자유롭게 상대 진영을 공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이야말로 토트넘의 귀중한 기회를 열어주는 열쇠라고 단언했습니다. 57분, 홈팀 레스터는 경기에서 드물게 찾아온 기회를 활용해 동점골을 얻었습니다. 토트넘의 수비진은 집중력이 떨어져 제이미 바디를 놓쳤고 37세의 이 스트라이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디는 동료의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온 절묘한 로빙 패스를 받아 편안하게 헤딩슛을 성공시키며 골문을 흔들었습니다. 경기를 직접 시청한 팬이라면 토트넘의 수비수들이 위치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제이미 바디를 마크하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압박도 받지 않은 채 충분한 공간과 시간을 갖고 헤딩슛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토트넘 수비진의 아쉬운 실수로 인해 발생한 불필요한 실점이었습니다. 레스터 시티가 동점골을 넣은 후 홈팀의 사기는 크게 올랐지만 토트넘은 경기 초반에 활력과 결단력을 상실한 듯했습니다. 레스터의 자신감은 더욱 높아져 경기를 주도하기 시작했고 반면 토트넘은 점점 더 일관성을 잃고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토트넘 팬들은 1차전에서 놓친 찬스들을 아쉬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솔랑케가 골 찬스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장면들은 팬들에게 더욱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만약 그가 더 날카로운 마무리를 보여주었다면 경기는 일찍이 결정되었을 것이고 토트넘은 승점 3점을 확보했을 것입니다. 토트넘은 답답한 경기를 펼쳤고 특히 후반전에서는 좀처럼 공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막판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4명의 선수를 동시에 투입하는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토트넘은 계속해서 득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감독이 손흥민을 교체한 결정은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기에서 가장 빛나는 활약을 펼친 손흥민을 교체한 것은 팬들과 전문가들 모두에게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토트넘의 공격에 가장 큰 영감을 주었던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레스터는 경기 막판에 몇 차례 위험한 찬스를 살렸다면 승점 3점을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양팀은 1-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고 양쪽 모두에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경기 후 전문가들은 도미닉 솔랑케의 경기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솔랑케가 프리시즌 동안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으며 공식 경기에 나섰을 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비판은 토트넘의 경영진과 감독진을 향했습니다. 그들이 높은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한 솔랑케가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은 실수라는 비판이었습니다.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손흥민과 대한 쿨루셉스키와 같은 선수들과 솔랑케를 비교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두 선수는 2일 연계 플레이를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전문가들은 12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선수라면 이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팀이 선수 평가 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